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픈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GS 네트워크에서는 개발과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면서 PL 이상의 중간 관리자로 프로젝트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는데요. 지원서는 8월 5일 일요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LF에서는 MD와 EBIZ, 경영지원 등의 분야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녀야 지원 가능한데요. 분야별로 자격 및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5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팀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이상 관련 전공 졸업자로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8월 6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에서는 입시 담임과 학원 운영, 시설 관리, 기획, 학원 지원 등 분야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지만 내신 학원과 입시 학원, 기숙 학원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1부에서는요.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저를 대시한 그 황인성 아나운서와 교수님 호흡이 정말 멋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러더라고. 브로맨스 네. 케미 장렬이라고. 네. 그래도 저는 조서연 아나운서 오시기를 목 빼어서 제 목 길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매골만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아나운서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지난주에 아랍에미리트 취업 정보 소식 전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한다고요? 네네,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요. 아랍에미레이트 UAE라고 했었죠. 네. 지난주에는 국가 구성이나 환경, 그리고서 직업별 임금 수준이나 취업별 고용 절차, 그리고 직업별 임금 수준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예. 이번 주에는 산업별이나 업종별로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직종은 좀 좋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신 내용 중에서요. UAE에서 이 외국인 수요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두 가지 분야로 먼저 좀 분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취업 인력이 좀 부족한 그런 직종하고 유망한 직종,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UAE 경우에 인력이 부족한 직종이 좀 있는데요. 건설 플랜트라든지 석유가스 IT 분야라든지 항공, 호텔, 보건의료라든지 회계 사무 분야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예. 대신 이제 취업하기 유망한 직종은 이게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 호텔, 보건의료 분야, 이 세 가지 분야가 좀 유명한 직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과 호텔 또 보건의료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이 분야별로 취업이 가능한 직업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일단 먼저 좀 쭉 일반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플랜트 쪽을 좀 먼저 볼게요. 공사 현장 시공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중간 관리자, 장비 기술자, 해양 프로젝트 관련해서 장비 기술자, 잠수부. 그리고 건설 쪽이기 때문에 설계 감리 분야, 고급 엔지니어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반면에 이제 석유가스 분야는요, 원유 및 가스 시추, 서비스 관련 분야 엔지니어가 필요하고요. 국영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계열사에서 엔지니어가 상시 채용되고 있습니다. IT 분야 같은 경우는 보안 전문가라든지 인트라넷 있죠, 기업의 인터넷 개발자, 금융 시스템 개발자를 또 많이 원하고 있고요. 모바일 앱, IT 프로그래머, 웹마스터, DB 관리자 등 직업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 호텔 분야를 보게 되면은 정비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 필요하고요. 승무원, 지상직,
그다음에 호텔에서는 MOT 부서죠. 그 부서 관리자, 주방, 예. 영업 중간 관리자 등 이런 직업들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 인력이 부족한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직업이라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취업하기 수월할까요? 좀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돼요. 산업 네. 트렌드를 좀 보셔야 야 여기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내가 미래를 걸어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로 판단하실 수 있는데 우선 네. 건설 플랜트 분야를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2013년에서 2020년까지 대형 프로젝트 규모가 약 총 850억 달러, 연평균 오. 5.9% 건설 부문 신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0년이죠. 여행 가실 분들 좋을 것 같은데요. 두바이 엑스포도 개최됩니다. 이때가 이제 건설 부문에서는 아주 호기라고 보는 거죠. 핑크빛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공 인프라라든지 호텔, 주택 건설 등 많은 것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죠. 좋은 직종으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단순 노무직 외에 좀 요구하는 조건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엔지니어라든지 기술자, 관리자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자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신입직으로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약간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겠죠. 예,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신입보다는 경력직은 취업이 가능할까요? 네, 경력직이라고 뭐 무작정 수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신입보다 경력 직원을 원하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직무 역량입니다. 예. 직무 경험이기도 하고요.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고요. 모든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을 채용해서 OJT 기간을 수행하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OJT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현업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경력 직원이 이런 직무 역량이 부족하다면 신입사원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취업을 성공하는 마스터 키라고 한다면 직무 역량, 컴피턴시 즉 태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좀 직무 역량이 되면 또 거기에 경력까지 더해서 취업이 그렇죠. 좀 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들어봤고요. 네네. 다음으로 석유 가스 분야 한번 짚어보죠. 아무래도 UAE가 그 세계 3위의 석유 매장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죠. 취업 전망도 밝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유 가스 분야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정책 기억나시나요?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 에밀리레이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국민 고용을 특정한 기업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꼭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석유가스가 왜 이 분야에 들어가느냐 하냐면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영기업은 아무리 소극적으로 이 정책에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자국민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외국인인 한국인이 들어가기에는 다소 제약 요건이 있는 그런 산업 분야가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IT랑 또 회계 분야인데 이쪽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IT 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한번 밀어주면 상당히 추진력 있게 나갈 텐데 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IT 산업 육성 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전 2021이라고 한 것과 두바이 스트레이직 플랜이라고 통해서 첨단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은 공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자정부라든지 우리나라가 전자정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와서도 모디파이하고 가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도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약 요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머리 좋고 인건비가 좀 저렴한 인도 출신자들을 선호한다라는 게 IT 산업 쪽에 진입하기가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회계사무직도 있거든요. 회계사무직에서는 역시 말씀드린 거 잘 기억, 지난주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에는 부가가치세, VAT라고 하죠. 도입 안 하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AE 역시 유럽이나 미국 출신 사람들을 선호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기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CPA나 CMA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호기가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데요.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인도나 필리핀 사람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역시 머리는 좋고요. 인건비는 싸니까. 그래서 기본 임금이 월 한 100만 원
$1,000에서 약 $2,500 수준이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 네. 필리핀이나 인도 사람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유망한 직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자, 건설도 유망 직종이 아니고 또 IT나 또 석유도 좀 취업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어떤 직종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네, 유망한 산업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공, 호텔, 보건, 의료 분야입니다. 아마 오늘 항공하고 호텔 서비스 분야를 좀 볼 텐데요. 네. 항공 같은 경우는 승무원들을 많이 뽑고요. 그다음에 지상 직원들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호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MOT 관리자, 주방 또는 중간 관리자 직종을 많이 뽑고 있고요. 보건 의료 분야는 뭐 전문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까지도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두바이 엑스포 열리죠. 그때 항공인프라, 호텔, 관광 관련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산업 분야 인력 수요 증가는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 하고요. 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게 되면 이제 아부다비 성모병원 종합검진센터 그리고 네. 라스알 카이마라는 서울대병원, 한국계 병원이 본격적으로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계 인력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는 돌파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UAE 해외 취업하면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그 항공직 승무원일 텐데, 그렇죠. 자, 항공 분야 채용 트렌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UAE 국가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항공 관련 기술 분야는 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부품 생산 파트 또는 항공기 생산 파트 이쪽에 네. 매진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우주항공기술산업개발위에서 약 54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게 되면 약 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요것만 보더라도 이쪽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미레이트 항공 잘 아시죠? 그리고 에티하드 항공이라고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사에서 여전히 활성화되고 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두바이에 또 이제 알막툼 공항, 신공항이 설립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은 굉장히 확장성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 항공 분야에서 보게 되면 지상직을 포함해서 승무원 구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의 그 알막툼 공항, 신공항, 그 국제공항 3배 크기 정도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네. 이 분야에서는 한국인들 진출이 계속적으로 활발해졌는데 그 이유를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업무 특성상 굉장히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한국에서 진출하고 준비했던 그 구직자들이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갔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망 직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 발표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인원수가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약 1,000명 정도가 지금 취업이 됐고요. 네. 에티하드 항공사 같은 경우는 100명, 그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사죠. 플라이 두바이나 에어 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70명, 50여 명 정도가 채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예, 이 정도면 뭐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 아랍에미리트 그 해외 항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UAE 항공사의 경우에는 이 취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취업 경로 이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오픈데이 행사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이 오픈데이 행사라는 게 뭐냐면요. 중동 지역 항공사들은 이 행사를 통해서 워크인 방식으로 지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데이 행사라는 건 뭐냐면 오픈, 지원은 누구나 이력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서류가 통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 영어 시험 등을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일부 구직자들은요, 이 오픈데이 행사가 언제 있는지 각 국가마다 다 개별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현지로 가서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면접을 봐요. 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그러니까요. 낮겠죠. 예. 이런 오.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픈데이 행사 저희가 네. 좀 참고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 채용 절차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반적인 부분 가장 큰 에미레이트 항공사 채용 절차를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기서는 한국인 인재를 굉장히 많이 채용한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절차를 보게 되면은 서류 전형이 1차입니다. 서류 전형 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파트너 소개가 겸한 비디오 시청을 하고요. 세 번째로 스몰 디스커션을 해서 제1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체를 좀 따집니다. 특수한 산업이기 때문에 팔길이 시정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그룹 토론 면접 진행됩니다. 팔의 길이를 측정한다고요? 네네네. 이게 중요합니까?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 먼저 말씀드리면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의 짐을 올려줄 경우가 예, 상당히 예. 많잖아요. 그래서 양팔을 위로 딱 뻗었을 때 212cm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룹 토론까지도 진행이 되는데요. 토론은 주제가 딱 정해지면 해당 주제를 놓고 구직자들이 참가자들이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토론의 주제와 발언의 적절성, 타인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그 자세, 참여도, 그 다음에 분위기까지 해서 좋은 사람들을 뽑는다기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낮은 사람들을 예.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필기 시험하고 읽기 시험이 치러지고 최종 면접이 진행되게 됩니다. 예, 상당히 여러 단계를 복잡하죠? 거치게 되네요. 네네. 이게 좀 많이 뽑는 대신 그만큼 준비할 것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최종 면접 아니겠습니까? 이 네. 최종 면접 때는 주로 좀 어떤 질문들이 나오나요? 흔한 질문이죠. 일반적이긴 하지만 가장 진상 고객, 힘든 고객들 만났을 때 대처 방안이 어떻게 예. 할지 질문하는 것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거 극복 어떻게 했었나요? 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이 힘든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에밀레이트 항공사 우리 회사에 왜 입사하려고 하는지 이런 이유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미리트 항공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뽑는 대신 그만큼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자격 요건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력은 일단 고졸 이상입니다. 고졸 이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신장은 남자는 165cm, 여자는 160cm 이상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뽑힌 분들을 보게 되면 여성의 경우에 170cm 이상 오. 큰 여성들이 많다고 예.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가만 보면 항공 승무직이라는 게 굉장히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땅에다 발을 대고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예. 하기 때문에 일단 생리적인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체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큰 체구의 지원자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교정 시력은 1.0 이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내 짐칸에다 수화물들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체 측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암 리치라고 하는데 높이가 212cm 넘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언어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중상급 정도 커뮤니케이션 일반적인 얘기들 할 수 있을 정도면 좋고요. 혹시 내가 제2외국어를 좀 잘하는데 어떻습니까? 능통하고 잘하시는 경우는 우대를 받습니다. 오.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만 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항공사에서 경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CRS라고 하는 컴퓨터 예약 발권 시스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DCS 공항 체크인 카운트 시스템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또 이건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호텔이나 의료 서비스 쪽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까지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예. 분야, 퀄리티 분야죠. 지난번에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근무하셨던 분 이야기도 네. 그 전에 이제 호텔이나 의료 서비스 분야에 있던 경력을 네네. 이용해서 또 이직을 또 많이 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근로 조건이나 또 직원 복지 혜택도 빠놓을 수가 없겠죠. 연봉 먼저 말씀드릴까요? 연봉은 약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비행 시간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요. 한 달에 80에서 90시간 정도 비행을 합니다. 예. 계약 기간은 처음에는 3년 정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되고요. 예. 3년 근무했다.
그런 보너스가 좀 부여됩니다. 승진 기회도 그때부터 이제 부여가 되고요. 휴가 며칠인가요? 1년에 30일 부여됩니다. 요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랑 조금 비교해 보면 재밌는데요. 예.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국 방문 기회, 그 휴가 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수당이나 추가적인 복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복지들도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은데 네. 첫 번째 대략 한 5가지, 6가지 정도 됩니다. 아파트 숙소 무료 제공합니다. 3베드 3명이 같이 삽니다. 그다음에 발생하는 관리비라든지 가스,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전부 무료고요. 출퇴근 교통편 다 제공하고 네 번째 의료보험, 사고보험, 뭐 치과보험 이런 보험들도 회사에서 전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식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네. 세금을 내지 않는 무세금 제도입니다. 오. 상상할 수가 없죠? 예. 네, 월급 받는 금액이 다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요거는 여성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에미레이트 직원들에게는 플래티늄 카드를 별도로 다 부과를 해서요. 두바이 전역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쇼핑몰에서 20에서 40%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카드까지 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을 만하다. 네, 그렇죠? 이유가 좀 알겠네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뭐가?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것도 뗄 수가 없는데 무세금 아닐까요? 그렇죠. 네, 무세금. 그게 가장 좀 매력적인 조건이 네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항공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호텔 서비스 직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UAE 현지 채용 트렌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2020년에 두바이 엑스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관광산업 굉장히 육성하기 때문에 글로벌 호텔 체인들의 두바이 진출로 인해 갖고 그 인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나라 같지 않고 저렴한 인건비가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도 인력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입사 초기에는 약 한 100만 원 정도 급여 정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구직자들한테 100만 원 월급입니다. 그러면 절대 지원 안 하실 텐데 네. 또 이제 다른 조건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계속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수준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메리트가 있겠죠? 그럼요. 100만 원 가지고 해외 취업하라고 그러면 권하는 사람 돌 예. 맞아야죠. 참고하셔야 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호텔 같은 경우는 직급이 사원에서 주임,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간 관리자인 대리로 넘어가는데 슈퍼바이저까지는 팁을 개인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차지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 수준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숙식이 제공이 그냥 되고요. 그다음에 식비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하루 한 끼당 10,000원 정도 수준 고려하게 되면 30일 90만 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다가 숙박료 따지게 되면 숙박료 한 150만 원 정도 수준 됩니다. 예, 그럼 상당히 100만 높네요. 원, 150만 원, 90만 원, 약 340만 원 정도 되네요. 초임이 월 한 3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교통편 무료, 2년 이상 근무하면 본국까지 자기 나라까지 여행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 지급하고 근무 기간 중에는 의료보험, 각종 보험 혜택 그대로 적용되고요. 사원에서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승진 기회가 부여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대리급 정도 되면 월 150만 원 정도 고정으로 수입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생활비가 이제 거의 들지 않으니까 뭐 꼭 낮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호텔 서비스업 취업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호텔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취업 알선 업체를 통해서 많이들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선 알선 업체에다 지원서를 좀 제출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인 기업에서 1차로 서류 전형을 하게 됩니다. 그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선 업체를 통해서 합격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나라를 가야 됩니까? 스카이프라든지 이런 걸로 화상 또는 유선으로다가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 최종 인터뷰,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두바이에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모 호텔이 있는데 그 네. 호텔은 국내 대학과 MOU를 체결을 해서요. 오. 학생들을 인턴으로 근무하게 하고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현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또 뭐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호텔 채용 박람회 요 과정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네. 뭐 항공사 채용 조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8 길이까지도 봤었고, 네네. 언어, 뭐 자격증 여러 가지 있었는데 호텔 서비스업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깐깐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러프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졸 이상이고요. 만약에 다른 나라로 이직, 트랜스하실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대졸 이상 정도의 지식 수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외모 기준 없습니다. 예. 언어는 영어로 일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랍어나 중국어 또는 일본어 능력자의 경우는 취업에 좀 유리합니다. 왜일까요?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이 외에도 이제 호텔이나 크루즈 서비스 업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그 경험 있으면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 근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우선 계약 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개별적으로 정해지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하루에 8시간입니다. 주 5일에서 6일 정도 호텔마다 조건이 조금 다른 근무 기간 시간을 정하고 있고요. 휴가 채용돼서 근무하시게 되면 12개월 만근하시면 1년에 30일 제공합니다. 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생깁니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예. 1년에 30일 그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호텔 서비스 근로 조건까지 짚어봤는데 네. 항공사 취업에 비해서는 크게 매력적이진 않다 정도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천해 주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특급 호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하이아트라든지 인터컨티넨탈,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여기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단순 근무하는 그 시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직하는 데 장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그런 호텔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체인 호텔 쪽에 많이 이직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를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호텔에서 그런데 이직하게 되면 수월합니까? 고객층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요, 로컬 호텔하고 그다음에 특급 호텔, 글로벌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레벨 뭐 격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사실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유명 글로벌 호텔 경우는 마찬가지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에밀레이트 같은 경우는 선진국하고 경제 교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매우 밀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MOT 고객 접점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 그들을 응대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취업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점프업해서 트랜스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장 근로 조건이 아주 매력적이진 않지만 네. 그 다음을 좀 생각하면 후를 보시는 미래를 거죠. 생각하면 네.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 곳이 또 호텔 서비스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어느새 1부를 마칠 시간인데요. 이 아랍에미리트 아직도 할 말이 좀 많이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적게는 한 주, 안 그러면 2주 정도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분야가 하나 있었죠. 뭐죠? 보건의료직이었습니다. 이 보건의료직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산업이나 직무별로 효과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하고 취업 로드맵을 어떻게 짜면 되는지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아랍에미리트 해외 취업 3부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